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볼 텐데요. 오늘의 작전은 우리의 국채 시장입니다. 우리의 채권 시장을 좀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아직 너무나도 탄탄하다, 덤덤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말 한 국가의 위기 상황인 거죠. 너무나 불투명하고 그럴 때 가장 큰 걱정은 여러분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이 사이즈 면에서 규모 면에서 정말 더 큰 거는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팔고 떠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한 국가의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은 그 국가가 돈 빌릴 때도 상당한 이제 이자 부담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게 주식 파는 것도 문제지만 또 환도 문제지만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채권, 특히 우리는 국고채죠. 국고채를 파는 게 진짜 위기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환율 주식 봤을 때 이 채권 시장 본 쪽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일단 계엄을 했다가 해제하면서 바로 S&P에서 3대 신용평가사죠.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겠다. 바꿀 사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국고채 시장, 심지어 뭐 한전채까지도 거의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면은 우리의 과도한 공포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 제가 이 채권 금리, 특히 국채 금리를 이야기하냐면 2011년에 우리 유럽 재정위기 때를 돌아보면 그때 어떤 상황들이 나왔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유럽 국가 채권들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가 완전히 솟구쳤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그리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 여러분 국채 금리가 16%예요. 우리 뭐 카드론, 뭐 신용 요즘에 신용카드 그 현금 서비스가 한 18%, 20% 되지 않습니까? 국채가 저 정도 금리라면 저게 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5월 지나면서 여름, 가을로 가면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옆에 나라들한테 번지지 않습니까? 저 윗단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인데요. 스페인도 거의 왼쪽을 가보시면 저 파란색 선인데 15%까지 치솟게 되고 밑단에 이제 이탈리아들이 있는 포르투갈이군요. 포르투갈이 갖고 밑단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는데 낮아 보이지만요. 상대적으로 저기를 이탈리아를 좀 옆단에 가보면은 저게 거의 한 7%대를 넘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실제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10년물이 모두 7%가 넘어서는 이제 그야말로 난리가 됐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국고채 금리 어떻게 되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정말 무덤덤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의 국고채 금리 이제 10년물 화면을 한번 띄워놨습니다. 10년물이 이미 여기서 보면 우리 연내에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국채 금리 10년물이 빠지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여름 봄만 해도 지금 3%대였던 게 지금 거의 2%대까지 떨어졌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0월 3일 날 계엄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좀 오르기는 했지만 며칠도 안 돼서 다시 떨어지고 오히려 탄핵 아예 실패였었죠. 되는 순간에도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보면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하락 국면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채권 시장, 특히 국고채 시장에서는 전혀 이탈이 없었다. 이게 지금 10년물인데 뭐 3년물, 단기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3년물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물 금리도 요동을 쳤지만 마찬가지로 10년물과 마찬가지로 거의 덤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채에 대한 투매라든가 외국인들의 이탈 조짐은 전혀 없었고 뭐 회사채까지는 안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안전하다고 하는 한전채 3년짜리 볼까요? 한전채에서도 거의 흔들림 없이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우리의 국채 시장만 버텨주고 있다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없다면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 여기 상황에서만 맞게 되면 저는 지난 코로나 시기와 많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불확실성만 해결되면 주식시장에서도 오히려 빠른 급반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환율 걱정 많이 하시지만은요. 이거 역시도 채권에서 이 정도만 버텨준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학개미와 연기금 해외 주식 투자로 4천억 달러라는 달러 자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CDS 프리미엄 급등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 CDS 프리미엄 우리가 국가 부도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가 부도날 거를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데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5월 이후에 우리의 CDS 프리미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저기 맨 오른쪽 끝에 보면 12월 3일 계엄 나오고 급등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
떨어지고 있었고 이 절대적인 수준을 봤을 때 지난 8월에 왼쪽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다, 경기 부진해가지고 블랙 먼데이 나오고 시장이 하루에 막 5%, 2% 빠졌을 때보다도 절대적인 수준이 낮습니다. 거의 한 지금 35bp 요 정도만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DS 프리미엄이 막 흔들린다. 이렇게 좀 과도한 공포는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조금 더 팩트를 유지를 하면은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기고 탄핵 이슈가 있는데 우리의 국채 금리는 좀 덤덤할까? 약간 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해당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거 하나 영향을 받고 두 번째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게 되면 올라가고 또 낮을 것 같으면 좀 떨어지고 세 번째가 수급이어가지고 해당국 국채를 누가 많이 사게 되면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또 막 투매를 하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보통 이제 이 3가지 요인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떨어지냐? 지금 누가 팔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정책상으로도 금리는 방향 하방이고 내년도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1%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같이 떨어지고 뭐 수급은 견조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오히려 우리의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오프닝 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올랐잖아요. 그건 왜 오르느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떨어지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두 번째 이슈가 더 압도를 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채, 국고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 이탈세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 국고채 시장이 견조하게 버틴다면 탄핵만 어떻게 빠르게 불확실성만 거치면은 주식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